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 재건축 전망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2017년에 매입해가지고 네. 지금 보유한 지 3년 반 됐는데, 음, 여기 뭐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다, 뭐 분양가 상한제다, 뭐 이런 규제가 있어서 네. 이런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나서도 과연 수익성이 있을지 알고 싶고요. 네. 따라서 이게 투자성이 별로 크지 않다면 네. 오히려 중간에 매각하고 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압구정동의 한양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팀장님 예.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바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압구정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 같아요. 네, 제가 여태껏 상담을 했었던 압구정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압구정은 무조건 될 거고 무조건 좋아질 거다. 이렇게 그냥 예. 막연하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요충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들이고 예, 어찌 됐건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재건축되면 가장 최고가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이 압구정이라고 하는 동네를 쉽게 재건축되지 못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예, 약간 내 상황이 안 맞아 떨어지면 가장 초고가의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활은 궁핍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올 초엔가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예, 연배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네, 압구정 아파트 중에 한 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께서 본인께서 관리가 큰 평수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혼자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우셔서 전세 예, 예. 주시고 본인은 암사동 가셔서 전세를 사세요. 20평대에. 네, 그리고 나서 현금 가지신 거는 기껏 1, 2억 정도 수준이셔서 뭐 병원비니 약값이니 이런 거 감당이 안 되셔서 계속 현금을 깎아서 쓰고 계시면서 살고 계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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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분께 압구정 재건축의 진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예, 예.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재건축돼서 최고가 되는 게 상관이 있을까, 내 인생과. 그렇죠.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국 못 파셨어요. 그래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되는 걸 기대하시면서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네, 일단 재건축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이렇습니다. 언제는 지구 단위로 묶어서 가겠다, 또 언제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땅은 요 자리예요. 예, 예, 요 자리를 역사문화공원 자리로 내놓으라 그러면서 이게 표류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별적인 단지들이 진행은 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예,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얘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네, 저는 이거는 무한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수익성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압구정 같은 언젠가라도 될 아파트들은 수익성은 시간과 무관하게 가격의 사이클상으로 고점 근처까지 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간다 만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설명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 상황이 10년, 네. 15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끌고 갔을 때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없는 셈 쳐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건 팔 필요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 엑시트 타이밍을 네. 계속 이게 단계마다 이제 계속 올라갈 테니까 뭐 예. 조합이 설립되면 또 한 번 오르고 예. 또 뭐 그 관리 처분되면 또 한 번 오르고 이러니까 네. 그 오를 때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엑시트하는 것도 좋겠군요. 제가 여태껏 연구했던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재건축 아파트가 네, 진행 단계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요. 예,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됐었을 때 단계를 진행을 해요. 네,
가격 떨어지고 규제가 심해가지고 아무도 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재건축 단계가 멈추죠. 예, 그러니까 예. 상관관계가 반대라는 거예요. 아, 예, 진행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때에만 재건축 사업은 진행을 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올스톱이에요. 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익스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익스 타이밍이 약간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이번 사이클만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네. 요곱이 넘기고 또 만약에 떨어졌다가도 또 다시 가면 요때는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가장 기준을 두는 게 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만 네. 더 아주 간략하게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내려면 예, 예. 추가로 뭐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도 네. 그걸 그 파이낸싱을 저쪽 조합 측에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는 게 가능한가요? 조합에서는 돈이 없어요. 네. 조합이 돈이 없고 시공사에서 그 조건을 내걸겠죠. 네. 시공사에서 PF를 끌어다가 조합에게 넘겨주면서 우리가 이자까지 내줄게. 네. 네. 물론 이게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겠죠. 네. 네. 그 대신에 너네 이 돈 가지고 이주비도 주고 그 최초한 낼 돈